자, 이제 주택건설하고 이제 공급하고 농지법 남았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해봅시다. 주택법령상 사업계획 승인 받은 사업주체에게 인정된 매도 청구권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매도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어떻게 된 거냐? 자, 봅시다. 우리가 원래 사업계획 승인 때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소유권을 확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느냐면 80%까지 얻었다.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가서 이 착수할 때는요,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은 미리 3개월 이상 시가로서 협의를 끌어냅니다. 그래서 협의를 끌어내가지고 95%를 얻었냐 안 얻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95% 미만 얻었다 그러면 소위 원주민을 제외하고 매도 청구. 원주민이란 건 제가 편하게 할게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 이전 10년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자. 그다음에 여기는 누구에게나 매도 청구한다. 볼 수 있어요. 매도 청구. 왜? 95% 미만이면 그렇지만 90% 이상 올라갔다. 그럼 결국 5% 미만이 문제될 거 아니야.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국 남은 게 5% 미만이잖아. 이 사람 누구에게나 매도 청구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여기 보세요. 주택건설 대지의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그 건축물은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 사업주체는 매도 청구일 전 3개월 이상 매도 청구 대상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야 되겠고, 그 다음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 면적 중 얼마를 갖다 확보하지 못했다면 95% 이상 얻었다면, 알겠죠?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어딜 봐도 옳은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딜 봐도 옳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을 한번 봅시다.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 면적 중 80%에 대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 중 지구단위 계획 결정구 시 10년 이전서부터 해당 대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자, 이 사람을 제가 또 뭐로 표현했어요? 원주민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원주민은 매도 청구할 수 있고 원주민을 제외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매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다음 사업주체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인 경우에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에 대하여는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야 되겠죠. 없는 게 아니라 뭐다? 있다. 그래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 자체를 이렇게 우리가 하면 정답은 4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1번. 주택법령상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그렇습니다. 도시지역에서 국민주택건설 사업계획 신청하려는 경우에 공구별로 분할했다. 공구별이다. 그러면 600세대 이상이야 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300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공구가 A 공구, B 공구 나눠질 거 아니야. 적어도 600세대 이상. 그래서 정답 자체는 5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다음 이제 12번 문제를 나가도록 해봅시다. 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1번 주택건설 사업 승인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 동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없다. 자,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없어요? 가서 있다면 가능한 겁니다. 다음 사업주체가 파산하여 주택건설 사업을 계속할 수 없고 시공보증자도 없는 경우는 누가? 입주예정자 대표가 바로 자녀 공사를 시공에 검사할 수 있습니다. 맞고.
주택 건설 사업을 공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 공구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맞는 얘기죠. 다음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부터 며칠? 15일 내 해야 된다. 맞습니다. 여기는 틀린 것은 1번이라는 건 정확히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 공동주택이 동별로 공사가 완료되고 임시사용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대상 주택이 사업계획이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때는 세대별로 임시사용할 수 있다. 맞죠? 자, 공동주택의 경우는 세대별로 임시사용할 수 있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정답 자체는 앞에 1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자, 이제는 주택법의 제일 마지막엔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에 관한 사항? 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을 나가면 되겠습니다. 1번 주택 법령상 주택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총 지분의 70%에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그럼 관급이네, 그죠? 관급. 급이 관급. 그럼 얘는 입자 모집할 때 승인받을 일이 없습니다. 국가지단체 LH공사 이들은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층수가 50층 이상이고 높이가 자 150m 이상인데 자 우리가 50층 이상 이건 하잖아요. 나의 150m 이상이니까 여기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면 분양가 상한 적용받지 않는다. 다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누가 하느냐? 시도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죠? 국토장관이 지정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를 봐도 옳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4번 봅시다. 주택의 사용검사, 주택단지 내 일부의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주택 소유자들이 매도 청구하려면 해당 토지 면적의 주택단지 전체 아까 95% 이상 얻었죠. 그럼 5% 미만에 대해서 뭐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그러면 적어도 2년 내 가서 매도 청구 통지를 하는 거고 그러면 안 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고 소송 제기할 때 대표자 선정을 위해서 안 나면 4분의 3 이상 동의 얻어야 돼 있고 그럼 동의 얻지 않는 자에도 다 효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볼 수 있겠죠. 다음 사업주체가 투기과일 중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위는 매매하거나 상속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 뿐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네요. 다음 2번 문제를 나가보도록 해봅시다. 주택법령상 주택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요 신고 자체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주택공사가 만약에 아닌 자가 있다 그러면 복리실은 신고가 맞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1번 역시 틀렸습니다. 왜 그런지 알겠죠? 네, 2번 지방공사가 자 사업지를 견본주택을 건설했다. 자 여기 보면 견본주택의 마감자재 목록표하고 거기 있는 영상물은 누구나 다 제출하는 겁니다. 모두 사업주체 모두가 제출하니까 맞네요.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50층 이상 분양가상을 적용받지 않는 거죠. 그 여기는 2번이 옳은 표현이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겠네요. 자, 다음 4번 보면 분양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 또 경제자유구역에서 경제자유 심의 의결 거친 거라든가 관광진흥법에서 관광특구로서 50층 이상이거나 150m 이상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도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내 분양가 심사를 설치한다. 이건 틀렸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 거고요. 이건 30일이 아니라 20일 내 하도록 돼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내용은 2번 뿐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다음 3번 보도록 해봅시다.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 및 분양가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옳은 것.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맞죠?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 당연히 맞는 겁니다. 다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주자로 사업주체로 입주자를 모집 공고하려는 경우에 승인받는다. 그런데 자, 승인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자, 누구기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이기 때문에 받을 필요 없는 겁니다. 다음 사업주체가 복리시설을 시장군수한테 이것이 신고가 필요한 거죠. 다음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을 한다. 그러면 입주자 모집 공고서 받을 때 분양가격을 갖다 공시를 해야지. 공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옳은 건 1번 뿐이 없네요. 자, 그 다음 5번을 보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파는 높이 150m 이상 공동 분양가 상한은 적용받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뿐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주택법령상 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거는 지위와 증서를 갖다가 양도양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위증서 얘를 양도해서도 안 되고 양수해서도 안 되고 알선은 뭐까지도 문제될 수 있겠는가 봐줘야 되겠죠. 자, 기본적인 형태에서 보게 되면 여기는 광고, 소위 우리가 전단지 작업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하지 말라 그런 거죠. 그러나 단 상속과 저당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지위증서를 우리가 뭐라고 외운 적이 있느냐? 공주증상 확대 금지라고 외운 적이 있을 거예요. 공주증상 확대 금지. 그럼 이게 뭐냐?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여기 있잖아요.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나의 주택상환사채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다만 저당은 가능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2번이 정답이네요. 다음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여기 있죠. 자, 그 다음 입주자 측 증서 여기 있잖아요. 자, 네, 무허가 건물 철거 확인서, 이주 대체자 대상자 확인서 이런 경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걸 갖다 위반했다 그러면 지위는 무효요. 계약은 취소가 됐죠. 지위는 무효요. 계약은 취소되죠. 그 다음에 가서 환매 대상이 되죠. 대금을 지급한 날 환매 대상. 또 나가서 퇴거 명령을 내리죠. 그 다음 10년 범위 내 입주 자격을 제한받죠. 네, 별도로 3사막이 터지죠.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 그러면 여기는 이게 저당이기 때문에 여기 왜 저당 가능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 것 2번은 가능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2번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5번 문제를 보도록 해봅시다. 주택법령상
주택 공급 질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 것 그랬습니다. 앞서 배웠죠.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자, 공주, 주택 상환사채 되겠고, 입주저축 정서인데 저당은 요거는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정답 3번이네요. 그다음 공주 증상 확 무허 건물 철거 확인서 확인서. 그다음 이주 대책자 대상자 확인서. 그래서 공주 증상 확대 금지. 정답 딱 3번이다는 걸 정확히 풀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번의 정답 3번 되겠습니다. 6번도 마찬가지죠. 자, 보면 공급시설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주택상환사채에, 자, 주택상환 증여, 입주저축 증서, 자, 도시개발 채권은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무허건물 철거 확인서, 이주대책자 대상자 확인서. 그래서 확대 금지, 공주 증상 확대 금지. 다 딱딱 떨어지잖아요. 그죠? 자, 이러시면 돼요. 3번. 그 다음, 7번.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무슨 지구? 투기과열지구. 일정한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 현저히 높은 경우는 투기과열지구는 투에다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자, 누가 지정할 수 있냐면 국토장관이 할 수도 있고 시도지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 당해 지역에 누구랑 볼 수 있냐면 당해 지역이 아니라 경우에는 국토장관과 협의하는 거예요. 국토장관 협의. 다음 투기과열지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 내 기존 주택에 대해서 전매 제한. 아니죠. 기존 주택은 전매 제한 할 필요가 없죠. 다음 주택의 분양가 가격 계획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감소가 돼야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왔을 때 직전 월 2개월 내에 가서 청약률이 5대1, 자, 국민주택 규모는 10대1 이런 경우도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또 전국의 자가보험률, 주택보험률 이하인 경우도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는 옳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이제 5번에 보니까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입주라 선정된 지위를 세대원, 자, 여기 중요한 전원이 해외로 이주한다. 그럴 때 사업주의 동의받아서 전매행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상이 해이하면 전매 증여가 가능하다. 그래서 5번이 된다. 그런 것을 아시면 되겠네요. 5번 정답. 다음 8번. 주택법령상 주택 전매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전매 제한. 그러면 전매 제한 기간은 주택 수급 상황,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해서 지역별로 다 정할 수 맞습니다. 틀린 것 그랬으니까. 사업주체가 수도권의 지역에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건설하 공급하는 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 이전할 수 없으면 소유권 등기 무슨 등기? 부기 등기 한다. 맞습니다. 무슨 등기? 부기 등기예요. 그 다음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 체류한다. 그러면 사업주의 동의해서 전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사상이 해이하면 전매 증여가 가능하다. 그래서 전매 증여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세대원 전부가 돼야 되겠고, 이거는 배우자에게 일부 전부. 그러나 이거는 분명히
사정이 생겼으면 수도권 외로 가야 되거든요. 네, 상속, 해외로 나갔다 몇 년 이상 또 해외에 나간다. 이혼에 의한다. 이거는 가서 확인이 돼야 되겠죠. 전매할 수 있다 확인, 경매, 공매, 배우자한테 일부 증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할 때는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자, 그러면 분명히 여기 보니까 틀린 것이 없네요. 그 다음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세대원 전원이 간다. 그럼 전매할 수 있다. 상속. 그 다음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자, 5번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는 사업주체의 동의를 아니죠. 다 이거 하려면 사업주체인 뭐 얻어야 돼? 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 있는 9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의 전매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옳은 것. 제한되는 전매는 매매 증여되지만 상속은 가능합니다. 모든 자 때문에 틀렸죠.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지로 선정된 지위는 전매 제한 기간, 수도권, 충청권 외의 지역은 대개 이제 각마다 다르지만 1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몇 년 범위? 1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거 아십니다. 다음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을 세대원 전부가 가야 돼. 전부가. 여기 봐요. 다. 자, 여기 보면 전부, 세대원 전부가 가야 되는 겁니다. 다음 사업주체가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한다.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4번이 옳은 거네요. 다음 5번을 보면 전매의 제한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를 선정된 지위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전매 대금을 지급하고 해당 입주자로 선정지를 매입해야 된다. 아니죠. 자, 매입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만약 했다면 환매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대금을 지급한 날 환매 대상, 매입하는 게 아니라 환매 대상이 되는 거다.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옳은 것은 하나뿐이 없죠. 자, 그래서 4번뿐이 없구나 볼 수 있습니다. 다음 10번 보도록 해봅시다. 갑은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공급받아 소유한 자로서 전매 제한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단 지방공사가 아니고 세대원은 세대수가 포함한 세대를 구성을 말하고 수도권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다. 갑에 대한 전매에 제한 기산점은 대상주택 입지로서 모집하여 최초의 주택 공급계약 체결 가능한 날. 맞습니다. 자, 대상지의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비투기 지역 내에 공공택지할 경우는 1년 범위네. 오케이. 2번 틀렸네요. 다음 갑은 대상주택을 전매하는 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 왜? 여기 지방공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 얘네들은 우선 갖다 부기 등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갑이 상속에 의해 주택을 취득하여 갑이 세대원 전원이 그 주택으로 이전하면 한국토지주택 동의를 받은 경우에 갑은 전매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당연히 전원한테 자 전원이 가게 되면 자 상속에 전원이 간다 동의되면 가는 거죠. 자, 갑이 근로 인하여서 세대원 전원이 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자 수도권 외로 가야 되겠죠. 수도권 이전은 안 된다고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앞에 있는 자 몇 번이 틀렸다고 할 수 있냐면 바로 여기는 2번이 틀렸다는 것 잘 아시면 되겠죠. 다음 이제 11번 주택 공급의 시율 마지막 보면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 행위 제한을 받은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세대주의 근무 사정으로 인해서 세대원 전부가 가야 되겠죠.
세대원 전부 안에 또 2년 이상 나가야 되겠죠. 자, 이게 맞죠. 세대원 전부가 가야 되겠죠. 전부가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사상회의 전매 증여 가능. 이게 가장 핵심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3번이구나 하는 것을 정확히 알 수가 있겠죠. 다음 이제 주택 관리라고 하는 관점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구나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주택 관리와 관련된 것은요 그렇게 많지 않고요 4개 정도 됩니다. 자, 봅시다. 주택법령상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로 옳게 하는 것. 자,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수립 변경하려면, 자, 수립 변경을 누가 하는 거냐? 특광자 시장이 하는 건데, 요 시장의 경우는 대도시는 머스트지만 일반시는 캔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4일 이상 주민의 공람시키고 지방에 들어 이 경우 지방 의견 요청받은 것부터 며칠 내에 제시하면 자, 이거는 유일하게 30일 내에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가서 오면 14일과 60일인데 여기만 유일하게 30일이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기존 14층 건축물의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하는 경우 2계층까지 오케이 맞네요.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 받으려는 자가 인가 신청할 때 자, 토지 사용 승낙서가 아니라 결의서가 있어야 돼. 무슨 서? 결의서. 자,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입주대표는 시장군수한테 허가를 받아야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옳은 거고 나머지는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여기 봅시다.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 수직 증축했어요. 증축하면 이것이 15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수는 간다 할지라도 네, 여기는 경제 입찰 방법 가지고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앞에 있는 것 중에서 앞에 몇 분이 없다면 1번 분이 없구나. 그러면 15층이면 3계층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꼭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 틀린 것. 자,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면 금융기관 또는 주택보증을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주택상환사채는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채권이 아니라 채권 원부에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또 주의해줘야겠습니다. 채권에 기록하지 않으면 채권에 기록하지 않으면 근데 분명히 틀렸습니다. 채권 원부에 그래야 되겠죠. 그 다음 여기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효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내용들이 바로 이런 내용도 같이 분명히 인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의미가 일부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가 정리를 꼭 해줄 필요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쓸 때 그 명부에다가 기록하는데 사채 원부에 기록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요 글자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면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 대장을 비치하고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해서 그 기재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글자가 틀렸기 때문에 틀린 거지 그렇지 않으면 맞습니다. 자, 이건 틀렸다는 걸 정확히 좀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 발행계획서를 수립해서 누구한테 승인받도록 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 받아야 된다는 거 꼭 아셔야 되겠죠. 누구한테 승인받는다?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는다 하는 거 꼭 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배웠을 때 그 행정안전부로 이제 바뀌었지만 행정안전부 장관이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도시개발 채권이구나 하는 것도 같이 인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농지법에 대한 것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농지법 전에 4번에 있는 이 내용도 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앞에 거랑 똑같습니다. 자, 주택상환 사채를 갖다 양도하는 데 있어서 자, 원래 주택상환 사채는 양도해서는 안 돼요. 중도 예약해서는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가능한 것은 사상해이. 자, 사상해이. 자, 이게 사정이 생긴 거예요. 취약, 질병, 근무. 그럴 때 다 전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사상해이, 사상. 이게 사정이 생겼다는 거. 상, 해외로다 2년 이상.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부가 때문에 3번이 틀렸구나. 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농지법입니다. 우리가, 자, 농지법은 두 문제가 출제되죠. 자, 근데 두 문제 출제되면서 우리가 정리할 몇몇 가지들이 거의 다 출제되는 형태에서만 출제되니까 거의 정형화되어 있겠죠. 그죠? 자, 봅시다. 농지법령상 농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렇습니다.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이더라도 지목이, 법적 지목이 과수원 농지에 해당하죠. 틀렸죠. 법적 지목이 과수원이면 실제로 경작에 이용하면 당연히 농지죠. 그래서 1번이 틀렸음을 알 수 있네요. 소가축, 소가축은 2두 이상이니까, 당연히 되겠죠. 연중, 우리가 120일 이상, 자, 다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면 이런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10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농작물 경작, 연장 90일, 어느 하나만 다 가져도 상관없죠. 그 다음, 인삼의 재배지로 계속해서 이용한 기간이 4년이 지난 지목이 1000인 토지, 농지, 당연히 1000이지, 농지지. 그 다음, 농지 소유자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자의 일부만을 위탁하여 농업경영, 위탁경영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전부터 일부가 가능하죠. 그래서 1번이 틀렸음을 알 수 있겠죠. 1번. 자. 그 다음, 농지법령상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을 나열한 것은 유효농지를 대리경작하는 경우 대리경 수확량의 몇 퍼센트를 수확일로부터 2개월 내 수확량의 10%를. 다음, 농업법이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정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에 따라 설정된 업무집행권의 얼마 3분의 1 이상 농업인이 해당 농업회사 법인, 그러니까 10%와 3분의 1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10%와 3분의 1. 그럼 정답은 바로 2번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용어 정의에 대한 내용을 마친 것이고요. 자, 다음 이제 농지의 소유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2절이죠.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렇습니다. 농취증도 필요가 없고 그럼 합병은 법인 합병은 사망과 똑같죠. 농지를 농업인 주택 부지로 전용하고, 자, 전용하려면 이건 농취증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공유 농지를 분할할 땐 필요 없고 상속 취득할 필요 없고 시완성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정답은 2번. 그래서 농취증은 왜냐면 가서 실수요자를 확인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농지를 취득할 때 투기를 방지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농지법령상 주말체험 영용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틀린 거.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자, 여기 주말체험 영용 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면적은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맞죠? 300평까지. 그럼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취증은 있어야 되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만 농업 경영계획서는 필요 없어요.
농업 경영 계획서는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유 농지를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 자 이거는 전용 신고하는 거죠. 자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그 다음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징집으로 인해서 그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에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농지 처분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징소집이라는 것은 가서 위탁 경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 틀렸습니까? 바로 5번이 틀렸구나 알 수 있겠죠. 다음 농지법령상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 처분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렇습니다. 농지 소유자가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에는 자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처분 의무가 면제된다. 오케이 이거죠.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판명된 것은 초과분만. 자 농지 처분 의무 기간은 처분 발생 1년 내 하는 거고 바로 가서 안 하면 6개월 내 처분 명령을 내리는 거고, 다음 농지 전용 신고하고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질병을 인해서 취득한 날부터 2년 초과하도록 그 목적을 사업하지 않은 건 농지 처분 면제되는 게 아니라 처분해야 되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5번도 마찬가지죠. 농지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한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국농어촌공사는 가서 공시가로다 매수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구나 하는 것도 아셔야 되겠죠. 다음은 이제 농지의 이용과 관련된 것이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농지의 이용, 보존과 더불어서 이용이 있습니다. 자,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있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국내용 안 됩니다. 해외용도 해야 되겠죠. 여기는 소송이 아니라 청산 중이어야 돼. 청산. 그다음 3개월 이상 해야 되겠죠. 구치소에 적용할 수 있는 거. 국외용은 3개월 이상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 자체가 4번이 되는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법정돼 있죠. 법정된 외에는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 2번 농지법령상 국공유 재산이 아닌 A농지, 그럼 사유라는 거죠. 국유재산 B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차 하는 경우. 자, 그럼 여기는 B농지의 경우는 국공유지니까 계약이라든가 뭐 이런 거 서면계약 이런 건 적용받지 않는 걸 알 수 있겠죠. 옳은 것이 그랬습니다. 그럼 A농지는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있어야만 아니죠. A농지는 사유농지죠. 자, 등기가 있어야만 이럴 거 아니에요. 등기 없이도 가서 확인 플러스 다음날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임대인이 취약을 이유로 A 농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3년 이상 미만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임대인이 질병으로 인해서 A 농지를 임대했다가 같은 이유로 한다. 3년 이상이 아니라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여기 어디에도 옳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A 농지의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시음면장이 종류. 자, 시음면장 종류를 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명해 주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겠죠. 어떻게 그 사람이 명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가서 시장군구청장이 필요에 따라서 임대 사용될 종류를 명할 수 있죠. 여기는 시군구청장이라는 거죠. 그다음 비농지는 국교죠. 그래서 여기 계약기간, 서면계약 원칙 이런 거 적용받지 않으니까 그 비농지는 임대차 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농지법령상 농지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농업개발자가 임대한 경우며 국유농지나 공유농지. 자, 특례가 적용받지 않는 거죠. 자, 이거는 틀린 것. 5년 미만이야. 3년 미만의 3년 약정. 이게 틀렸네요. 1번. 농지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맞고. 자, 여기는 국공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서면계약이 원칙이고, 농지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 따른 임대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팔았으면 그 자체에 그대로 옮겨가는 거죠. 그다음 임대차는 등기 없이도 임차인의 농지수에 관한 시구 운면자한테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어느 날 다음 날 맞는 얘기죠. 그래서 틀린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 몇 번이 틀렸다면 1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보전 두 문제가 남았습니다. 자, 농지법령상 농지 전용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그랬습니다. 농업지는 마을 회관을 갖다 한다 그러면 신고죠. 시장군수구청 신고. 조업정지 명령을 갖다 하면 조치명령 위반했다 취소 머스트. 오케이. 2번이네요. 반드시 조치명령 위반. 이게 가장 해당 사항이다. 타 용도로 일시사용은 전용이 아니기 때문에 농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네, 조건으로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이고 5번은 왜 틀렸는가 보면 해당 농지에 허용하는 주목적 사업에 의해서 현장 사무 설치다. 일시사용 시장군수의 신고가 아니라 일시사용 허가받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모든 게 끝나는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농지법령상 농지 전용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 그랬습니다. 산지 전용 산지관리법에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복구하는 경우 허가받을 일이 없죠. 자,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 전용 허가 의제되어 협의를 거친 농지로 전용하는 경우는 농지 전용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맞죠. 다음, 농지를 토목공사용 토석 채굴하기 위해서 일시사용 4인의 기간에서 자, 얼마 동안 하는 거냐? 일시사용 허가를 받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일시사용 허가를 갖다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여기는 당연히 5년 당연히 맞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 자, 농림축산식품장은 농지 전용 허가를 하려면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고려하죠. 미리 납부하거나 하나 그 납입을 허가를 조건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 5번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공사 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허가를 취소, 머스트죠, 머스트. 그래서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모든 우리 기출문제 강의를 다 마쳤습니다. 자, 아무쪼록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결과 제가 꼭 기원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